삼성전자는 그대로 제자리인데 내가 산 2배 ETF는 한순간에 100만 원이 64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분명히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오르락 내리락 딱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인데 36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친구가 2배로 먹었다 자랑할 때 솔직히 배 아팠던 그 마음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 상품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원금이 야금야금 녹는 구조예요. 왜 그런지 숫자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6년 5월의 어느 날 우리나라 증시에 처음 보는 물건이 등장했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딱 한 종목의 하루 움직임을 2배로 따라가는 상품. 이런 게 한 번에 16개나 동시에 상장됐습니다. 정확히는 5월 27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들 난리일까요? 진짜 2배를 먹을 수 있어서일까요? 사실 이걸 사는 건 쉽지 않았어요. 먼저 온라인 교육을 2시간 들어야 하고 계좌에 기본 예탁금 1,000만 원을 넣어둬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보통 사람은 그냥 포기할 만한 문턱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줄을 섰습니다. 상장 전에 미리 교육을 신청한 사람만 무려 10만 명이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상장하고 딱 45분 만에 2조 원이 몰렸어요. 첫날 전체 ETF 거래의 65.2%를 이 상품들이 혼자 다 빨아들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날 시장에 나온 돈 대부분이 여기로 쏠린 거예요. 이 열기는 며칠 동안 식지 않았어요. 상장하고 사흘 동안 오간 거래 대금이 무려 28조 원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사고 팔았는지 짐작이 가시죠? 사실 이런 쏠림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그 무렵 우리나라 사람들이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돈. 그러니까 신용융자 잔고가 34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찍었거든요. 빚까지 끌어모아 한 방을 노리는 분위기가 이미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죠. 왜 하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딱 2종목만 가능할까요? 이런 상품을 만들려면 회사 규모랑 거래량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하는데 그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한 종목이 국내에 이 2개뿐이었어요. 그래서 선택지가 사실상 없었던 겁니다. 이름도 좀 특이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ETF가 아니라 그냥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불러요. ETF로 인정받으려면 보통 10종목 이상의 골고루 나눠 담아야 하는데 이건 딱 한 종목만 담으니까 그 이름을 못 붙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일도 생깁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노후자금 계좌에서는 이 상품을 아예 살 수 없어요. 제도가 일부러 막아둔 겁니다. 위험하니까 노후 대비 돈으로는 손대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 열기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비슷한 시기에 해외에서는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을 2배로 따라가는 상품이 세계에서 가장 큰 반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국 반도체에 베팅하는 흐름이 전 세계 돈까지 끌어당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마음이 살짝 들뜨죠. 다들 줄을 서고 돈이 쏟아지니까 나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 상품 사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2배 ETF라는 게 그냥 삼성전자 2배 버전 아니냐고요. 삼성전자가 1년에 10% 오르면 나는 그 2배를 먹는 딱 그런 상품 아니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할게요.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물건이에요. 이 상품이 따라가는 건 1년 수익률의 2배가 아니에요. 딱 하루치 수익률의 2배입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매일 아침이 되면 계산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요. 어제 얼마를 벌었든 잃었든 오늘은 오늘 하루만 따져서 2배를 매기는 구조예요. 전문가들은 이걸 데일리 리셋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 상품은 오늘 성적표로만 학생을 평가하는 선생님이에요. 지난주에 100점을 맞았든 빵점을 맞았든 그건 안 봅니다. 오직 오늘 본 시험 점수로만 학생을 판단하는 거죠. 누적이 안 되고 매일 리셋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시작됩니다. 자, 100만 원을 넣었다고 해볼게요. 첫날 삼성전자가 10% 떨어집니다. 그럼 내 상품은 그 2배인 20%가 빠져서 80만 원이 됩니다. 다음날 삼성전자가 다시 10% 오릅니다. 내 상품은 20% 회복되겠죠? 그럼 원금으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80만 원으로 쪼그라든 상태에서 다시 20%가 올라봤자 한참 모자라요. 결과는 96만 원입니다. 삼성전자 본주는 99만 원 근처까지 돌아왔어요. 그런데 내 레버리지는 4만 원이나 더 녹아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손실과 회복은 공평하지 않아서 그래요.
원금이 20%를 잃으면 80으로 줄죠. 그런데 그 줄어든 80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려면 같은 20%로는 안 돼요. 25%가 필요합니다. 줄어든 돈에서 같은 비율로 올라봐야 제자리에 못 온다는 거죠. 더 무섭게 가볼게요. 반토막, 그러니까 절반을 잃었다고 하면 원금을 되찾는 데 필요한 수익률은 똑같이 절반이 아니에요. 무려 2배, 100%를 벌어야 겨우 본전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이 상품은 하루에 최대 60%까지 빠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폭이 30%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2배가 붙으니까 이론상 하루 만에 원금의 60%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삼성전자가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오르락 내리락 횡보만 해도 내 돈이 야금야금 녹는다는 거예요. 이걸 직접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같이 계산해 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머릿속에 100만 원이 있다고 해봐요. 이 돈으로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상품을 샀습니다. 첫날 삼성전자가 30% 올랐어요. 2배니까 내 돈은 60% 불어납니다. 100만 원이 단숨에 160만 원이 됐어요. 기분 좋죠? 이 맛에 레버리지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음날 삼성전자가 다시 30% 떨어집니다. 어제 오른 만큼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럼 내 돈도 본전으로 돌아올까요? 자연스럽게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번엔 불어난 160만 원을 기준으로 60%가 빠져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불어난 돈의 60%면 무려 96만 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음날 내 손에 남는 돈은 딱 64만 원이에요. 분명히 1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보셔야 해요. 삼성전자는 30% 올랐다가 30% 내렸으니 거의 제자리예요. 주가는 그대로인데 내 100만 원은 64만 원이 됐습니다. 36만 원이 그냥 증발한 거예요. 같은 돈으로 그냥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면 손해는 9만 원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그 손실을 4배 가까이 키웠어요. 다시 말하지만 주가가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내 돈만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사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막상 알고 나면 배신감이 들죠. 문제는 이게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가 시원하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오르락 내리락만 반복하는 횡보장. 이럴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일반 ETF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 본전인데 2배 레버리지는 벌써 10%가 녹아 있어요. 그리고 이 횡보가 반복될수록 마이너스는 계속 쌓여만 갑니다. 오르락 내리락만 해도 원금이 야금야금 녹는 현상이에요. 고무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게 당겼다 놓을수록 원래 길이보다 더 늘어나죠. 레버리지 상품은 이 고무줄이 늘어나는 방향이 항상 손실 쪽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 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 하루 만에 원금 전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이온큐라는 양자 컴퓨터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 무려 3배 레버리지를 건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CEO 젠슨엉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 부정적인 한마디를 했어요. 그 발언 하나에 아이온큐 주가가 하루 만에 약 40% 폭락했습니다. 3배 레버리지였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상품은 그날로 즉시 상장 폐지됐어요. 투자한 사람들의 원금은 그대로 전액 사라졌습니다. 빠져나올 시간조차 없었어요. 이건 먼 나라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 주변 일입니다. 한국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해외 레버리지가 바로 테슬라 2배, 이름은 TSLL이에요. 다들 테슬라 믿고 들어갔죠? 그런데 이 상품이 2024년 말 고점을 찍은 뒤로 무려 82%가 빠졌습니다. 1,000만 원을 넣었다면 200만 원도 안 남은 셈이에요. 가장 인기 많고 가장 믿었던 상품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상장 후 실제로 벌어진 일을 보면 전문가들의 경고가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미 현실이 됐어요. 상장하고 딱 사흘 동안 이 상품들에 몰린 돈이 무려 28조 원입니다.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자산 규모로 보면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은 전체 ETF 시장의 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래량으로 따지면 전체의 28%를 차지했어요. 덩치는 작은데 사고 파는 손놀림만 어마어마하게 빨랐다는 뜻이에요. 단타 강도가 폭발한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상장 사흘간 개인들이 산 금액이 9조 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중 5조 원 넘는 돈을 곧바로 다시 팔아버렸습니다.
산 돈의 56%를 그 자리에서 되판 거예요. 절반이 넘죠. 사놓고 들고 있던 게 아니라 사자마자 던졌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했죠. 이건 장기 보유하면 절대 안 되는 상품이라고요. 그 경고가 무색하게 전 국민이 단타판으로 뛰어들었어요. 경고는 이미 현실이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안 사면 나만 손해본다는 마음. 바로 그게 만든 풍경이에요. 마치 불이 나는 건물에 다들 뛰어드는 것과 같아요. 먼저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두가 자기만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56%는 이미 발을 뺐고 누군가는 늦게 들어갔어요. 실제로 상장 첫날 개인 순매수 1위와 2위가 뭔지 아세요?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두 종류였어요. 각각 6,900억 원대씩 몰렸습니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로 더 쏠렸다는 건데 AI 메모리 기대감이 그만큼 컸다는 거죠. 개인 신용거래 융자 잔고도 이미 34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찍은 상태였어요. 빚을 내서 이 광풍에 올라탄 분들도 적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또 있어요. 같은 삼성전자 2배 상품인데 어느 회사 걸 샀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분명 똑같은 삼성전자 레버리지인데 어떤 상품은 2.36%, 어떤 상품은 2.15%까지 가격이 엉뚱뚱하게 벌어졌어요. 회사가 호가를 제대로 못 맞춘 탓이에요. 같은 이름표를 달고 있어도 어떤 걸 골랐느냐가 내 수익을 가릅니다. 상황이 이러니 금융감독원도 움직였어요. 거래량을 부풀리려고 자기들끼리 사고 파는 자전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증권당국은 이런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일반 투자자한테는 적합하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경고했어요. 만든 나라조차 일반인은 손대지 말라고 선을 그은 상품이에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걸 들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이 상품 정말 절대 사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게 나쁜 상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지 사용법을 모르는 게 문제라고요. 그 사용법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이거 사지 말라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상품은 나쁜 게 아닙니다. 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톱은 나쁜 도구가 아니에요. 목수가 쓰면 멋진 가구를 만드는 좋은 도구지만 아무나 함부로 쓰면 손을 다칩니다. 이 상품이 딱 그래요. 장기로 모아가는 적립식 상품이 아니라 짧게 쓰고 빠지는 단기 전술적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사기 전에 딱 3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요. 첫째, 왜 하필 지금 이 종목인가? 그냥 삼성전자니까 말고 지금 오를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해요. 둘째, 목표가는 얼마인가? 여기까지 오르면 판다 하는 이익 실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틀렸을 때 어디서 손절할 것인가? 내가 틀렸다면 여기서 끊는다 하는 손실 한계선이 있어야 해요. 이 3가지의 답을 못하면 시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3가지에 답할 수 있으신가요?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인지, 얼마에 팔지, 어디서 손절할지. 머릿속에 숫자가 딱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직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후자금으로 담아보려던 분 계시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건 아예 막혀 있어요.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계좌에서는 이 상품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도 자체가 노후자금으로 못 담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죠. 이왕 반기로 쓸 거라면 비용도 따져봐야겠죠? 2가지만 보세요. 첫째, 세금. 해외 레버리지는 양도소득세가 22%지만 이번 국내 상품은 배당소득세 15.4%예요. 세율 차이가 6.6%포인트나 됩니다. 1,000만 원을 굴려서 100만 원 벌었다면 세금이 6만 원 넘게 차이 나는 거예요. 단기로 쓸 거라면 국내 상품이 세금에선 유리합니다. 둘째, 총보수. 가장 싼 게 연 0.09%, 가장 비싼 게 0.29%예요. 차이가 3배 넘어 보이지만 1,000만 원을 5일 정도 굴리면 둘의 차이는 270원 수준이에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죠. 단타에선 보수 0.1%를 아끼는 것보다 방향과 타이밍이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갈 게 있어요. 같은 삼성전자 레버리지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운용사가 호가를 제때 못 맞추면 상품 가격이 실제 가치에서 벗어나는 괴리율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어떤 상품은 이 괴리율이 2%를 넘기도 했어요. 삼성전자가 10% 올랐는데 내 상품은 8%밖에 안 올랐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거라면 거래가 활발하고 덩치 큰 상품을 고르는 게 그나마 안전합니다. 이름이 같다고 아무거나 사면 안 돼요.
자, 정리할게요. 사도 되는 사람은 이런 분이에요. 지금 이 종목이 오를 근거가 있고 목표가와 손절 기준이 머릿속에 분명하고 며칠 짧게 쓰고 빠질 사람. 반대로 사면 안 되는 사람은요. 삼성전자니까 안전하겠지 생각하는 사람. 차곡차곡 장기로 모아가려는 사람. 그리고 손절을 못하는 사람. 특히 마지막이 중요해요. 실제로 상장 사흘 동안 사람들이 산 금액의 절반이 넘는 56%가 곧바로 되팔렸어요. 다들 짧게 치고 빠지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막상 물려보면 손절이 제일 어렵습니다.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빠질 타이밍을 놓치고 그대로 물려요. 한 줄이라도 내 얘기 같다면 오늘은 사지 말고 그냥 지켜보는 게 답이에요. 정확히 알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않으세요? 모르고 사는 것보다 알고 안 사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에요. 자, 오늘 길게 달려왔으니 딱 3가지만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첫째, 이 상품의 진짜 위험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오르락내리락 제자리 걸음만 해도 가만히 들고 있는 내 원금이 야금야금 녹습니다. 바로 음의 복리예요. 떨어져서 잃는 게 아니라 횡보만 해도 잃는다는 게 이 상품의 가장 무서운 얼굴이에요. 둘째, 그 경고는 이미 현실이 됐어요. 상장하고 단 사흘 만에 개인이 산 돈의 56%가 곧바로 되팔렸습니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사자마자 던졌다는 뜻이에요. 셋째, 그래서 사기 전에 스스로 3가지를 물어봐야 해요. 왜 지금 이 종목인지, 목표가는 얼마인지, 틀렸을 때 어디서 손절할 것인지. 이 3가지에 답하지 못하면 시작하지 않는 게 맞아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거예요. 같은 삼성전자를 두고도 누구는 도구로 쓰고 누구는 도구에 휘둘립니다. 그 차이는 똑똑함이 아니라 알고 있느냐에서 갈려요. 사고 싶었는데 알고 나니 망설여진다면 그 망설임이 오늘 여러분을 지킨 겁니다. 잘 모르고 들어가서 56% 안에 들었을 수도 있는 돈을 오늘 30분이 막아준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 판단하에 신중하게 해주세요. 투자는 결국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다만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선택하는 건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